일단 지금 구강 건조증에 대한 이제 환자분 얘기가 나오셨는데 네. 1년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사실 좀 길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형태의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구강 건조증은 크게 지금 이제 3단계 정도로 3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 보면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입안이 마르고 뭐 바짝바짝 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타이 끈끈해지고 뭔가 그리고 혓바닥이 말라서 설태가 없어지는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요 초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깐 다른 뭐 물이라거나 해도 요 정도는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 초기에 해당되는 증세가 뭐 한 일주일이라든가 뭐 일주일이 사실 좀 길긴 합니다만 며칠 안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갖고는 좀 지켜볼 만도 하긴 한데 증세가 초기에 해당되는 정도로만 끝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뭐 중기로 넘어가진 않더라도 뭐 6개월 뭐 이상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치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면 이제 그 타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사실 보면 중증에 보시면 입안이 조금 보시면 따갑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약간 통증으로 넘어가는 형태죠. 사실은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좀 오래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중증의 가장 큰 특징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구취가 그 우리가 소화가 안 됐을 때 뭐 무슨 위장이라든가 뭐 저기 소화기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혀에 관련된 형태로만 구취가 나는 경우들이 너무 건조해도 일종의 뭐 세균 번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만 되면 사실 중증을 볼 수가 있고 이 어머님은 이제 구취 얘기는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못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타들어간 느낌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초기와 중기 정도가 겹치는 형태의 상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말기쯤 보시면 이제 아예 맛이 다른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. 근데 물론 이제 나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나이가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다른 건 없고요. 그냥 맛만 못 느낀다는 분들 계시잖아요, 그렇죠? 입맛이 영 없어요라든가 이런 거는 구강 건조증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아는 미각 세포들이 조금 좀 이제 퇴화되거나 떨어지면서 옛날보다 맛을 좀 못 느끼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와 지금 여기 나오는 구강 건조증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거는 구별하고요. 어쨌든 그런 선상에서 지금 이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초중 말기 정도의 어떤 단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구강 건조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설명을 해주셨고요. 초기에서 넘어나서 중증, 말기까지 발전되기 이전부터 미리미리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원래 입안이 잘 마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독 남들보다 침이 덜 분비된다라고 호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마성 원장님, 이 침샘을 마르게 하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네, 뭐 다양한 원인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본 환자들 같은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전제로 한 구강 건조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무슨 뭐 약간의 뭐 염증이라든가 무슨 뭐 국소적인 어떤 부분에 뭐 침샘 막힘 이런 거는 전혀 논외로 치고 기간 대비로 봤을 때 약간 만성적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만성적인 부분에 침샘의 어떠한 그런 작용을 좀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크게 우리는 자율신경의 그런 어떤 불균형인 부분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교감신경의 항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비교감신경의 저하로 보시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된 경우는 좀 더 열증에 가까운 형태로 보시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냉증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. 일단은 먼저 한의학적 열증에 해당되는 교감신경 항진에 조금 연관되어 있는 오래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. 아무래도 이제 뭔가 조금 자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항진이 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뭔가 자꾸 예민해지고 긴장이 되고 자꾸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조금 약간 몸이 과도하게 무언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쥐어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 몸에서도 스스로 대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효 물질 자꾸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빼내기 위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몸 스스로도 짜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에너지를 쥐어짜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식의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소리인데요.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혈관에서 그 피 안에 있는 유해물질 짜기 위해서 계속 과도한 에너지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을 자꾸 버리고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양약 중에서 타액 분비 촉진제 같은 걸 먹었을 경우에 효과가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. 왜냐하면
이미 몸 안에 있는 체액들이 좀 많이 적어진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수분을 짤 수 있도록 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교감신경이 과긴장되어 있는 형태를 다운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이게 또 너무 오래되다 보면 보통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 몸에 일정 뭐라 그럴까 과성향되는 좀 과잉으로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면역 항진 과잉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재반 증세들이 또 다시 수반이 되면서 단순히 침만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네. 몸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오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 항진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한약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몸이 과잉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들을 다운시키는 걸 먼저 전제로 해서 들어가야 진액의 생성을 그 다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부교감 신경의 저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몸이 안 좋아진 거라 보셔도 사실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몸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 있거나 너무 결핍되어 있거나 너무 몸에 소모가 많이 된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어떤 그런 형태로 뭐 오래되었다라든가 뭐 빈혈이라든가 또 당뇨 같은 좀 만성병을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가 되면 몸의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처럼 오해가 되는 형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보다 더 많은 무언가 들어오면 넘쳐나는 거가 되는 상태겠지만은 내 그릇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치면 조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넘쳐진 상태가 됐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부교감신경이 뭔가 좀 떨어진 형태라고 보는 그런 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의 내구도 또한 떨어진 거라 보는 거죠.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침샘을 분비하는 형태로만 무언가 약을 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몸에 에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큰 분류를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. 네.